새벽의 공기는 늘 차갑다. 방 안은 어둡고 이불 끝은 축축하다.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온 바람이 목덜미를 스친다. 천장은 낮고 숨소리조차 울린다. 나는 눈을 떴다. 아직 모두 잠든 시각, 시계 초침이 벽을 두드린다. 그 규칙적인 소리가 이 집의 아침을 깨운다. 부엌으로 내려가면 냄새가 먼저 맡는다. 젓갈의 짠내, 불에 그을린 냄비, 눅눅한 나무 바닥의 냄새. 그 냄새들이 뒤섞여 하루를 만든다. 나는 손끝으로 물통을 들어 올린다. 손잡이의 쇠가 살갗을 파고든다. 물의 무게가 손목을 휘게 한다. 바가지 속에서 물결이 흔들리며 희미한 새벽빛을 깬다. 손끝이 시리다. 그 시림이 나의 자리를 알려주는 듯하다. 이 집에서 내가 있을 수 있는 자리는 물과 불 사이뿐이다. 이곳에 들어온 지 반년이 되었다. 아직 며느리 방은 허락받지 못했다. 밤마다 부엌 옆 다락방에서 잔다. 천장과 바닥의 숨소리가 내 몸에 배었다. 쥐가 지나가면 그릇이 덜컹거린다. 그 소리에도 어머니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정도는 참아야 며느리지. 그 말이 내 귓속에 녹처럼 남았다. 그날부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이 집에서 쉽게 상처가 나고 금방 피가 났다. 마루를 긁는 발소리가 들린다. 윤 여사의 발끝이 문턱을 넘어온다. 그 물 다시 길어와. 탁하잖아. 그 한마디가 공기보다 먼저 내 어깨에 얹힌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양동이를 들었다. 쇠 손잡이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파고든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확 들어왔다. 차가운 냄새, 젖은 흙, 마른 나뭇가지의 향이 뒤섞였다. 숨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그 속에서 나는 사라졌다. 우물가지의 길은 짧지만 그 길을 걷는 시간은 늘 길었다. 우물가의 물은 차고 맑았다. 바가지를 담그자 물결이 달빛을 부쉈다. 나는 그 물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떠올렸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맑아질 수 있을까? 손끝이 얼음처럼 식었지만 놓지 않았다. 물의 무게가 내 손끝에서 흘러내렸다. 그 무게가 이상하게 가벼웠다. 그 가벼움이 슬펐다.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부엌으로 돌아오자 냄비가 끓고 있었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벽처럼 서 있었다. 국은 간 봤니? 네, 조금 싱거워서 더 끓이고 있습니다. 소금은 아끼지 말라 했지. 손맛이 없으면 체면이 안 서. 그 말이 조용히 등을 찔렀다. 나는 대답 대신 불을 바라봤다. 불꽃이 튀며 손바닥을 함는다. 그 불빛이 내 손등을 스쳤다. 붉은 빛이 스며들 듯 내 속도 천천히 타들어갔다. 기석이 방문을 열었다. 셔츠를 걸치고 신문을 펼쳤다. 눈이 마주쳤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는 늘 피곤한 얼굴이었다. 당신도 얼른 먹어.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다. 나는 밥상을 차리고 그 옆에 앉았다. 김이 피어올라 얼굴을 덮었다. 된장의 짠내가 코끝에 닿았다. 나는 밥알을 눌러 삼켰다. 씹을 필요가 없었다. 윤 여사가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사람은 끼리끼리 살아야 하는 법이지. 그 말이 마루를 타고 퍼졌다.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작게 만들었다. 나는 눈앞의 밥그릇을 바라봤다. 김이 자욱해 눈이 따가웠다. 그 김 너머로 어머니의 얼굴이 흐릿했다. 은주야, 넌 참 무표정하네. 복이 달아난다. 그 말이 내 가슴에 닿아 천천히 식었다. 식탁 위의 소리가 멈췄다. 밖에서는 닭이 울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릇을 들었다. 설거지통의 물은 미지근했다. 손끝에 기름이 감기고 비누 거품이 터졌다.
그 거품 위로 내 그림자가 떠올랐다. 얼굴이 낯설었다. 웃음이 사라진 얼굴이었다. 그 얼굴을 바라보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물이 흘러내려 손목을 타고 떨어졌다. 어머니는 마루에서 기도를 올렸다. 주여, 우리 집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나는 그 말끝을 따라 중얼거렸다. 평안이라. 그게 나한테도 오는 걸까? 물소리가 멈추고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먼지가 빛에 닿아 떠다녔다. 그 먼지 속에서 내 손이 잠시 멈췄다. 비누 거품 하나가 천천히 터졌다.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남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의 새벽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침의 공기는 늘 눅눅했다. 김이 서린 창문을 닦아도 금세 다시 흐려졌다. 불 위에서는 된장국이 끓고 냄비의 뚜껑이 덜컹거렸다. 나는 국자를 들어간을 봤다. 입안에 짠맛이 번지고 그 짠맛이 곧 하루의 맛이 된다. 어머니의 발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물 더 넣어, 너무 짜. 그 말엔 늘 틈이 없었다.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 물을 부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았다. 숨을 내쉬자 김이 흩어지고 그 속에서 내 얼굴이 사라졌다. 어머니는 이미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기서가 밥 식기 전에 내려와. 그 목소리가 집 안 공기를 깨웠다. 그 순간부터 아침은 우리 것이 아니었다. 식탁은 늘 같은 자리였다. 어머니는 윗자리, 기석은 가운데, 나는 맨 끝. 자리마다 온도의 차이가 뚜렷했다. 내 앞에 밥은 늘 조금 더 식어 있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수저를 들 때마다 나무의 결이 손바닥에 닿았다. 그 결이 뻣뻣했다. 손끝이 저려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식탁 위에서 허락되지 않았다. 침묵이 이 집의 예법이었다. 된장국의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 그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사람은 말이야, 끼리끼리 살아야 하는 법이지. 그 말은 늘 식탁 위에서만 꺼내졌다. 기석은 신문을 펼친 채 대답하지 않았다. 신문 끝이 바스락거렸다. 그 작은 소음이 내 귀를 찔렀다. 나는 젓가락으로 밥알을 눌러 삼켰다. 쉽지 않아도 잘 넘어갔다. 그게 이 집의 법칙이었다. 은주야, 웃는 낯으로 살아야지. 어머니는 나를 보며 말했다. 늘 그 표정, 복이 달아난다. 그 말 끝에 김이 다시 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려 했다. 입꼬리가 떨렸다. 웃는 게 낯설었다. 그 웃음이 어색해 공기 속에 갇혔다. 기석은 그 모습을 보지 않았다. 신문 속 활자만 바라봤다. 식탁 위엔 반찬이 세 가지였다. 시든 시금치, 간장게장, 마른 멸치볶음. 그중 어느 것도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입안이 텅 비어버린 듯했다. 어머니는 밥그릇을 들며 말했다. 이런 집에 시집 왔으면 감사해야지.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못 산다. 그 말이 밥보다 무거웠다. 밥알이 목에 걸렸고 물을 들이켜도 내려가지 않았다. 그 무게가 속에서 돌처럼 굳었다. 그때 기석이 한숨을 쉬었다.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그 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 편을 들어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너무 약했다. 어머니는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식탁을 두드렸다. 내가 이 여자를 감싸니까 이 모양이지. 그 순간 공기가 멈췄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내게로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 그 짧은 눈빛 하나가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믿는 걸 멈췄다. 식사가 끝나면 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상 치워. 밥은 내가 얻어먹는 거잖니.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릇을 하나씩 모아들었다. 손끝에 묻은 밥풀들이 차가웠다. 부엌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졌다.
그 물소리가 유일한 위로였다. 그 안에서 모든 소리가 희미해졌다. 그 물 아래에서만 숨을 쉴 수 있었다. 비누 거품이 터질 때마다 마음도 조금씩 비어갔다. 창문 밖에서는 빛이 퍼지고 있었다. 햇살이 식탁을 스쳤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그 빛은 늘 멀리서만 머물렀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물속에서 손이 희게 질렸다. 시간도 냄새도 말도 모두 씻겨 내려갔다. 하지만 잔상은 남았다. 어머니의 말, 기석의 한숨, 그리고 내 웃음에 부서진 조각. 그 조각들이 하루를 채우는 재료였다. 나는 그걸 삼켜야만 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었다. 밤이 되면 식탁은 다시 비워진다. 그 위엔 아무도 없고 남은 건 그릇의 자국뿐이다. 나는 그 자국을 손끝으로 따라 그린다. 손바닥이 미끄럽고 마음은 마른 나무처럼 갈라졌다. 기석은 그때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왔다. 그 불빛이 어딘가에 닿지 못하고 사라졌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도 같은 자리네.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지고 냄비 속 김이 다시 올랐다. 비가 내렸다. 장례식장 입구의 천막은 젖어 있었고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졌다. 바닥에 물이 신발에 스며들었다. 차가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향 냄새와 비 냄새가 뒤섞여 무거운 공기를 만들었다. 그 냄새는 오래된 기억 같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하는 순간의 냄새였다. 나는 조문객들 사이를 지나 천천히 걸었다. 검은 천이 벽을 덮고 흰 국화가 줄지어 있었다. 한쪽 벽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그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낯설었다. 살아있을 때보다 더 온화했다. 그 온화함이 나를 멀어지게 했다. 내 안의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지만 귀에 닿지 않았다. 나는 영정 앞에 서서 머리를 숙였다. 손바닥에 닿은 상복의 천이 거칠었다. 기도를 올리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숨이 목에 걸렸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주야, 절은 했니? 짧고 차가운 말이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의 얼굴엔 눈물이 없었다. 그 눈물 없는 얼굴이 이 집의 상징 같았다. 그 얼굴을 보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때 나는 무언가를 놓았다.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검은 옷, 흰 꽃, 낮은 목소리. 그 모든 게 하나의 그림처럼 겹쳐졌다. 누군가는 참 안 됐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났지라고 속삭였다. 그 말들이 공중에서 엉켜 천장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말들의 그림자를 따라갔다. 하지만 그 끝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공기만 남아 있었다. 나는 다시 영정을 바라보았다. 그 사진 속의 남편이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이제 너랑 우리 집은 아무 상관없다. 어머니의 말은 너무나 또렷했다. 그 말은 빗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떨어졌다. 누군가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참았다. 울음이 올라왔지만 삼켰다. 눈물이 아닌 숨으로 삼켰다. 그래야 버틸 수 있었다. 눈을 감자 빗소리만 남았다. 그날의 장례식장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사람들의 발자국이 멀어지고 의자들이 한쪽으로 밀렸다. 나는 홀로 남아 향이 다 탄 자리 앞에 섰다. 연기가 얇게 피어올라 사라졌다. 그 연기 속에서 지난 시간들이 흩어졌다. 첫 만남, 결혼식, 그리고 작은 웃음들. 그 모든 게 빠르게 사라졌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내 이름조차 공중에 희미하게 떠 있었다.
그 이름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빈 상 위에는 그가 쓰던 안경이 있었다. 렌즈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다. 그걸 닦아줄 수도 만질 수도 없었다. 내 손끝은 이미 식은 것처럼 감각이 없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를 돌았다. 복도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 불빛이 꺼질 때마다 기억이 지워지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그 어깨 너머로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장례식장 문을 나서자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든 사람들은 바삐 걸어갔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하나씩 부딪혔다. 머리카락이 젖고 옷자락이 눅눅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 차갑지 않았다. 비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내리듯 했다. 아마도 그건 자유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빗속을 걸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집은 텅 비어 있었다. 향 냄새가 벽에 달라붙어 있었고 천장은 눅눅했다. 부엌에 불은 꺼져 있었고 그 위로 재가 얇게 깔려 있었다. 식탁엔 식은 밥그릇이 하나 남아 있었다. 젓가락은 기울어져 있었고 국물엔 먼지가 떠 있었다. 모든 게 어제처럼 놓여 있었지만 어제의 온기는 없었다. 나는 잠시 그 자리를 바라보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공기가 답답하게 목에 걸렸다. 그 집은 이제 나를 밀어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차가웠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니며 천천히 흩어졌다. 그 빛의 흐름이 마치 숨 쉬는 것 같았다. 나는 서랍을 열어 남편의 인감 도장을 꺼냈다. 작은 붉은 도장이 손바닥에 닿자 손끝이 따뜻해졌다. 그것이 내가 가져갈 마지막이었다. 서류와 함께 가방에 넣었다.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이불은 식었고 벽시계의 초침만이 느리게 돌았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내가 어디로 가든 우리 집 이름은 쓰지 마라. 윤 여사의 말이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완벽한 결별처럼 들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발끝이 문턱을 넘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바깥의 냉기가 발목을 감쌌다.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명확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다. 그 소리가 나를 밀어냈다. 골목은 젖어 있었다. 새벽에 내린 비가 아직 마르지 않았다. 바닥엔 작은 웅덩이가 여러 개 있었다. 그 위로 흐릿한 하늘이 비쳤다. 나는 비닐 가방을 꽉 쥐었다. 우산도 짐도 갈 곳도 없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망설이지 않았다. 발밑에 흙이 젖어들었고 신발은 금세 무거워졌다. 그러나 그 무게가 오히려 나를 안정시켰다. 이제야 땅 위에 서 있다는 감각이 들었다. 버스 정류장은 비어 있었다. 의자 위엔 빗물이 고여 있었고 그 속에 하늘이 출렁였다. 머리 위 간판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어깨를 적셨다. 나는 그 차가움을 피하지 않았다. 비닐 가방 속의 서류가 손끝에 닿았다. 종이의 모서리가 살을 스쳤다. 그 작고 뾰족한 감촉이 생의 중심처럼 느껴졌다. 이건 내 것이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버스가 멀리서 불빛을 흔들며 다가왔다. 그 빛이 젖은 도로 위에서 깜빡였다. 버스에 오르자 공기가 바뀌었다. 안은 따뜻했고 창밖은 여전히 흐렸다. 의자에 앉자마자 서류를 품에 안았다. 유리창에 이마를 대니 서리가 뿜어져 나왔다. 창밖의 논밭이 뒤로 흘렀다. 전봇대가 하나씩 사라졌고 집들이 점점 작아졌다.
그 뒤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모든 풍경이 천천히 나를 떠나갔다. 그 떠남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다. 이제야 세상이 나를 놓아주는 것 같았다. 손끝으로 창문을 문질렀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에 닿았다. 그 차가움 속에 생이 있었다. 유리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물방울들이 흘러내리며 서로 합쳐졌다. 그 흐름이 마치 내 과거의 흔적 같았다. 서로 닿았다가 흩어지고 다시 하나가 되는 움직임. 그 리듬에 맞춰 심장이 천천히 뛰었다. 눈을 감자 버스의 진동이 몸을 흔들었다. 그 진동이 나를 어딘가로 데려가는 듯했다. 하늘은 점점 붉게 물들었다. 석양이 차창에 스며들어 내 얼굴을 스쳤다. 그 빛이 짧게 반짝이다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처럼.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해졌다.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공기뿐이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다. 낯설고 낡고 그러나 살아있었다. 그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제야 알았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밤이 내려오자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버스는 도시의 경계로 들어섰다. 불빛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창밖의 빗방울이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마치 새벽처럼 느껴졌다. 나는 품속의 서리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 안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다. 버스가 멈추자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숨 속엔 다시 살아갈 사람의 온도가 있었다. 낯선 도시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낯설었다. 버스 터미널 앞에서 내린 나는 짐이라고는 비닐 가방 하나뿐이었다. 손끝이 얼었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다.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그들 속에서 나는 투명한 사람 같았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쳤다. 그 바람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내가 해야지. 나는 고개를 들었다. 도시는 이미 깨어 있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트럭이 줄지어 움직였다. 도시의 소음이 낯설게 들렸다. 사람들의 대화, 경적 소리,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음악. 그 모든 게 섞여 하나의 거대한 숨결 같았다. 나는 그 속에 발을 내딛었다. 작은 방 한 칸을 얻었다.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들어왔다. 이불은 얇았지만 그래도 누울 수 있었다. 처음으로 내 이름을 쓴 메모를 붙였다. 김은주 월세 15만 원. 그 글씨가 내 삶의 시작처럼 보였다. 낮에는 사무보조로, 밤에는 회계학원으로 갔다. 처음에는 숫자들이 낯설었다. 손끝에 연필심이 묻고 지우개 가루가 쌓였다. 밤마다 눈이 시리고 손목이 뻣뻣했다. 그러나 이상하게 마음은 무겁지 않았다. 펜을 쥔 손끝에 작은 온기가 돌았다. 누군가의 이름이 아닌 내 손으로 적은 숫자들이었다. 그 숫자들이 쌓여 나를 세웠다. 책상 위에는 항상 찬물 한 컵과 공책 한 권이 있었다. 그 단순한 조합이 하루를 버티게 했다. 어느 날 강사가 말했다. 이제 이 정도면 실무도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이 귓속에 오래 남았다. 누군가가 나를 할 수 있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도장을 꺼냈다. 도장 밑에 이름을 천천히 손끝으로 더듬었다. 그 이름이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같지 않았다. 붉은 잉크를 묻혀 빈 종이에 찍었다. 김은주. 그 붉은 글씨가 새벽보다 따뜻했다. 며칠 뒤 나는 작은 부동산 사무실에 취직했다. 창문 너머로 겨울빛이 들어왔고 책상 위엔 계약서가 쌓였다. 사람들은 내게 은주 씨라고 불렀다. 그 소리가 아직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커피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하루가 흘렀다. 전화벨이 울리고 펜촉이 종이를 긋는 소리가 들렸다. 그 단조로운 반복이 나를 안정시켰다. 이제 누군가의 집이 아니라 내 공간이었다. 그 공간 속에서 나는 숨을 쉬었다. 작은 숨이었지만 내 것이었다. 밤이 되면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했다. 손끝의 피로가 손바닥을 타고 어깨로 올라왔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공책 위의 글씨들이 점점 단단해졌다. 대차대조표, 자산, 부채.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질서를 세웠다. 과거의 혼란이 숫자처럼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나는 연필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와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그 순간 세상이 조금 달라 보였다. 월말이면 월급 봉투를 받았다. 두꺼운 건 아니었지만 손에 쥘 수 있었다. 그 종이의 감촉이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은행에 들러 통장에 입금하며 이름을 확인했다. 입금자 김은주. 그 이름이 화면에 뜨자 가슴이 이상하게 떨렸다. 단 한 번도 내 이름이 이토록 반가운 적이 없었다. 통장을 닫고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눈을 감지 않았다. 그 바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았다. 밤길을 걸을 때면 늘 생각했다. 내가 다시 쓰는 건 단지 글자가 아니라 삶이었다. 하루의 피로가 손끝에 남아 있었지만 그 피로는 괜찮았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나를 지탱했다.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번졌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공책과 연필 한 자루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이름을 한 번 더 적었다. 김은주. 그 글씨가 종이 위에서 빛처럼 흔들렸다. 봄의 공기가 아직 차가웠다. 도시의 빌딩 사이로 희미한 안개가 흘렀다. 은주는 천천히 걸었다. 검은 코트를 여며 쥔 손끝에 땀이 배어 있었다. 빌딩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고 단단했다. 그녀는 유리문 앞에 멈춰섰다. 정호진 법률사무소. 10년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움을 받았던 곳이었다. 그때 그는 말했다. 준비가 되면 다시 오세요. 언젠가 꼭. 문을 열자 은은한 종소리가 울렸다. 낡은 사무실 안에는 커피 향이 스며 있었다. 책장마다 두꺼운 법전들이 나란히 서 있었다. 창가의 화분엔 새순이 돋아 있었다. 정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머리카락엔 흰빛이 섞여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김은주 씨.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따뜻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손에 쥔 봉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앉으세요. 의자는 나무 냄새가 났다. 정 변호사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도장이 들어 있었다. 붉은 잉크가 아직 선명했다. 그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말했다. 이건 남편분 명의의 부동산 문서군요. 그 당시 상속 처리가 미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 가능합니다. 그 말이 부드럽게 공기를 흔들었다. 은주는 숨을 들이켰다. 10년 동안의 밤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추운 새벽 공부하던 방, 마른 손바닥, 지워진 이름. 모든 장면이 짧은 필름처럼 스쳐갔다. 정 변호사가 펜을 건넸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펜을 잡았다. 잉크 냄새가 코끝에 번졌다. 그 냄새가 오래된 기억과 섞여 묘하게 따뜻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종이 위에 글씨가 하나씩 새겨졌다. 김은주. 그 이름이 잉크 속에서 선명하게 살아났다. 10년 전엔 두려웠던 이름이었다. 이제는 자신이 걸어온 길의 증거였다. 정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법적으로 그 집과 재산은 김은주 씨의 것입니다. 그 말은 오래된 빗속에서 들리던 위로처럼 잔잔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가슴 한켠이 묘하게 비워지는 느낌이었다. 창문 밖으론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물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햇빛이 번져 그 위에 작은 무지개가 생겼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에 은주는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한숨이 길게 빠져나왔다. 그 한숨은 무게가 아니라 자유였다. 정 변호사가 차를 내왔다. 잔 위로 김이 올라 천천히 흩어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잔을 감쌌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유리의 온기를 받아들였다. 차향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 향이 오래된 어둠을 밀어냈다. 이제부터는 당신 이름으로만 살아가세요. 정 변호사의 말이 잔잔하게 번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잔을 비웠다. 사무실을 나서자 공기가 달라졌다. 비가 잦아들고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졌다. 거리의 나무마다 새잎이 반짝였다. 그녀는 가방을 들어 어깨에 걸었다. 가죽 손잡이가 단단하게 손에 감겼다. 10년 전 비닐봉투 하나 들고 나왔던 손이었다. 이제는 다른 감촉이었다. 걸음을 옮기자 신발 밑에서 물방울이 튀었다. 그 소리가 가볍고 선명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이 눈부시게 맑았다. 손끝에 잉크 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그것이 마치 생의 흔적처럼 보였다. 그녀는 손을 천천히 펴서 하늘빛을 받았다. 빛이 송금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빛 속에서 지난 세월이 녹아내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산다. 차가 대문 앞에서 멈췄다. 10년 전 내가 짐을 들고 나왔던 그 집이었다. 그때의 나는 비를 맞으며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늘의 나는 서류 봉투 하나만 들고 있다. 봉투 속 종이 몇 장이 이 집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니 인간의 말보다 도장이 더 무섭다는 걸 이 나이에 알게 된다. 차 안에는 아직 따뜻한 커피 냄새가 남아 있었다. 나는 숨을 한번 내쉬고 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올라왔다. 먼지와 흙과 약간의 세제 냄새가 섞인 오래된 시골집의 냄새였다. 그 냄새가 코끝을 치자 오래전 새벽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물동이를 다시 길러오라던 목소리, 우리 집안 체면을 말하던 목소리,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목소리. 다 지나간 소리였다. 마당은 생각보다 작아 보였다. 내가 종일 걸레질을 하며 넓다고 느꼈던 그 마당인데 오늘 보니 한눈에 다 들어왔다. 담장 위로 봄 햇빛이 흘러내려 장독을 비쳤다. 장독대 앞에는 새 주인의 화분이 몇 개 놓여 있었다. 무언가를 심고 가꿀 마음이 있는 사람의 집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지 않고 마루 끝까지만 올라갔다. 안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이야기하는 소리가 났다. 낯선 여자와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배를 누르지 않았다. 이 집의 열쇠는 내게 있고 문을 열 권리도 내게 있기 때문이다. 대신 노크만 가볍게 했다. 안쪽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여자가 문을 열었다. 내 얼굴을 확인하더니 약간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봉투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집 건으로 왔습니다. 등기 이전 서류입니다. 내 말투는 최대한 평평하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뒤쪽에서 아들이 보였다. 서류라는 단어가 나오자 그도 다가왔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루 끝에 섰다. 햇빛이 내 옆으로 기울어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가 방 안까지 들어갔다. 그 집에 내가 다시 들어가는 대신 내 그림자만 먼저 들어가게 두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 집이 원래 제 남편 명의였고 지금은 제 겁니다. 한 문장이었다. 거기에 설명은 충분했다. 나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이 길어지면 감정이 끼어든다. 감정이 끼면 이 집은 또다시 과거가 된다.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여자는 입술을 깨물며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다. 등기부 등본, 상속 확인, 위임장. 도장마다 붉은 원이 박혀 있었다. 그 모양이 한때 시어머니가 집안을 지킨다며 내세우던 위엄보다 훨씬 깊었다. 사람의 목소리는 사라지지만 도장은 남는다. 나는 그 사실을 10년 동안 준비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저희는 나가야 하는 건가요? 계약 기간까지는 계셔도 됩니다. 제가 사정없이 몰아낼 이유는 없으니까요. 다만 소유는 오늘부터 제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말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냥 사실을 알려주는 말이었다. 그러나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흔들린다. 여자의 어깨가 내려갔다. 그녀는 내게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익었다. 예전에 내가 했던 자세였다. 나는 그걸 보며 조금 숨을 빨리 쉬었다. 누군가를 무릎 꿇게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다. 다만 내가 무릎 꿇었던 자리를 다시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마루 기둥에는 여전히 옛날에 내가 닦았던 얼룩이 남아 있었다. 그 얼룩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손가락 끝으로 그 자리를 한번 문질렀다. 나무의 표면이 매끈하게 닳아 있었다. 그때의 내 손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손으로 국을 끓이고 그 손으로 문턱을 닫고 그 손으로 눈물을 가렸다. 오늘은 그 손으로 집을 가져왔다. 같은 손인데 의미가 달라졌다. 그게 싫지 않았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햇빛이 앞유리에 부딪혔다. 나는 백미러로 집을 다시 보았다. 담장과 기와와 작은 장독대가 한 덩어리로 뒤로 밀려갔다. 예전엔 저 풍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지만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두려움이 자리를 비우면 풍경은 그냥 풍경일 뿐이다. 나는 창문을 조금 내렸다. 바람이 가볍게 들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바람 속에는 세제 냄새 대신 도로의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 냄새가 이제 내 삶의 냄새라고 생각했다. 뒷좌석에 놓인 서류 봉투가 덜컹거렸다. 나는 그걸 다시 시트 쪽으로 밀어 올렸다. 봉투는 얇았지만 그 안에 10년이 들어 있었다. 정 변호사가 운전을 하며 물었다. 미련은 없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없어요. 여기서 끝내려고 온 거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 사람들이 당황한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견이 없습니다. 나는 창밖을 향해 말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갑자기 뺏기는 쪽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명해주고 왔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복수라는 단어보다 정리라는 단어가 가까웠다. 나는 내가 밟고 지나온 자리들을 다시 정돈하려고 왔다. 누구를 짓밟으려고 온 게 아니라 발을 디딜 수 있는 바닥을 확인하러 온 거였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섰다.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넜다. 손을 잡은 아이, 장바구니를 든 노인, 출근길의 직장인들. 그들에겐 아무 일도 없어 보였다. 세상은 늘 그렇듯 자기 리듬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10년 전 내가 울던 날에도 그랬다. 그래서 이제는 울지 않기로 했다.
울어야 할 때는 벌써 지났고 이제는 가지고 올 것만 가져오면 된다. 나는 창문을 올리고 시트에 깊이 기댔다. 엔진의 진동이 허리에 전해졌다. 그 진동이 오늘 하루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밧줄 같았다. 사무실 불을 켜자 희미한 전등빛이 천천히 퍼졌다. 커튼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니며 반짝였다. 어제의 긴 하루가 지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책상 위엔 어제 정리해둔 서류 봉투와 메모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커피 메이커에서 천천히 김이 올라왔다. 물이 끓는 소리와 향이 동시에 퍼졌다. 그 향이 낯설지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냄새였다. 세월이 흘러도 이 냄새만은 변하지 않았다. 손끝으로 컵을 들어 올리자 온기가 손바닥을 채웠다. 따뜻함이 팔을 타고 천천히 번졌다. 바람이 창문 틈새로 들어왔다. 살짝 차가운 공기가 가슴께를 스쳤다. 종이 위에 놓인 펜을 들었다. 오늘 처리해야 할 계약서 몇 장을 다시 훑었다. 검은 잉크 자국이 가지런했다. 문장마다 나의 이름이 있었다. 예전엔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다르다. 내 이름이 내 일의 결과로 남는다는 게 좋았다. 손끝의 움직임이 부드러웠다. 볼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글자마다 의미가 생겼다. 작은 사무실 안에 기계음이 섞였다. 프린터가 작동하면서 잉크 냄새가 났다. 그 냄새 속에 어딘가 익숙한 기억이 잠들어 있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하던 시절, 낡은 사무실의 그 공기와도 닮아 있었다. 전화벨이 짧게 울렸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인사했다. 김은주입니다. 상대의 목소리가 밝았다. 거래처 담당자가 계약 일정에 대해 확인했다.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짧고 단정하게 대답했다. 말끝이 단호했다. 상대는 안도한 듯 감사 인사를 남겼다.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다. 오전 7시 반. 출근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았지만 나는 이른 시간이 좋았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채워지기 전 종이와 공기만 있는 시간. 그 고요함 속에서 일의 시작을 느낄 수 있었다. 바깥에서는 먼지 쌓인 골목을 청소하는 빗자루 소리가 났다. 그 리듬이 묘하게 안정적이었다. 하루가 다시 움직이는 소리였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 빽빽이 적힌 메모들이 있었다. 공부하던 시절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필기하던 흔적이었다. 잉크 자국이 번진 곳마다 지나간 시간이 묻어 있었다. 그 시절엔 돈도 이름도 없었지만 배움만은 내 것이었다. 그 필기들이 지금의 회사를 세웠고 나를 세웠다. 수첩을 덮으며 생각했다. 버틴다는 건 참 단순한 말인데 그 단순함을 견디는데 10년이 걸렸다. 책상 위의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움직였다. 그 소리가 마치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정 변호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이른 아침부터 계셨네요. 습관이 돼서요. 조용할 때가 집중이 잘 돼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일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다들 놀라더군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놀랄 일 없죠. 세상 일은 다 순서가 있는 거니까요. 그는 잠시 내 얼굴을 보았다. 그래도 통쾌하셨을 겁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글쎄요, 그냥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기분이에요. 그 말에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오늘 오전 회의 안건입니다. 대표님 서명만 남았습니다. 나는 펜을 들어 서명했다. 검은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며 번졌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깊게 들어왔다. 빛이 책상 위의 서류 더미를 부드럽게 감쌌다. 종이 위에 금색 클립이 반짝였다.
사무실 안이 천천히 따뜻해졌다. 커피잔에서 아직도 연기가 조금 남아 있었다. 창문 밖에서는 자동차가 지나가며 짧은 바람을 남겼다. 그 바람에 문서 모서리가 살짝 흔들렸다. 손으로 눌러주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좋았다. 살아있는 소리였다. 정 변호사는 문을 닫고 나갔다. 혼자 남은 공간에 정적이 흘렀다. 나는 다시 창가로 갔다. 유리창에 손끝을 대니 서늘한 감촉이 전해졌다. 유리 너머로 사람들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출근하는 사람들, 가게 문을 여는 노인,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 모두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나도 있었다. 같은 리듬, 다른 삶. 나는 그 리듬 안으로 천천히 숨을 맞췄다. 시계를 보니 8시였다. 직원들이 곧 들어올 시간이었다. 컴퓨터 전원을 켜자 화면이 밝아졌다. 로그인 창에 내 이름이 떴다. 김은주. 이제는 그 이름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내 이름으로 일을 하고 내 이름으로 책임지는 삶. 그게 전부였다. 모니터 불빛이 손끝을 비쳤다. 손등에 주름이 또렷했다. 그 주름마다 세월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그 주름이 좋았다. 지워지지 않아서 좋았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직원들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왔네요. 커피 있으니까 따뜻한 거 한 잔씩 마셔요. 내 목소리가 자연스러웠다. 웃음이 따라붙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방 안에 차곡차곡 쌓였다. 서류 넘기는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커피 향기. 그게 내가 만든 세상이었다. 시끄럽지 않은, 그러나 단단한 일상의 소리들. 이제야 나는 그 안에서 숨을 놓을 수 있었다.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다시 느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사무실 안은 조용했다. 낮 동안의 소음이 모두 빠져나가고 남은 것은 종이 냄새와 커피잔의 미열뿐이었다. 컴퓨터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나는 전원을 끄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하루의 끝이 이렇게 고요할 줄은 예전엔 몰랐다. 한때는 이 시간만 되면 불안이 찾아왔고 무언가를 놓친 듯한 공허가 밀려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바쁜 하루를 견뎌낸 손끝에서 남은 것은 피로가 아니라 안정감이었다.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건물 유리를 따라 흘렀다. 바람이 살짝 들어와 종이 한 장을 흔들었다. 그 소리가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정 변호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이제 퇴근하셔야죠. 조금만 더 있다 가려고요. 정리할 게 남아서요. 그는 웃으며 가방을 들었다. 요즘은 대표님이 제일 늦게 퇴근하십니다. 나는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제야 내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늦은 게 아니라 내 시간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참 좋네요. 그가 나가자 문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다. 복도 끝에 형광등이 깜빡였다. 나는 커튼을 조금 걷었다. 창밖의 하늘이 붉은색에서 보랏빛으로 바뀌고 있었다. 빛이 점점 사라지는 대신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그 불빛이 사무실 벽에 부드럽게 반사됐다.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펼쳤다. 거기엔 내 손글씨로 빽빽한 계획표가 있었다. 내일 회의, 다음 주 계약, 그리고 한 줄 아래 작게 적은 문장. 빚을 갚았으니 이제는 채워갈 일만 남았다. 그 문장을 쓸 때의 기분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복수라는 건 결국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무너진 자신을 세우는 일이었다. 10년의 시간은 그렇게 나를 바꿨다. 손가락 끝이 잉크 자국을 스쳤다. 잉크는 이미 말라 있었고 글씨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 단단한 흔적이 마음을 묘하게 편하게 했다. 문득
사무실 한켠의 화분이 눈에 들어왔다. 며칠 전 직원이 놓고 간 작은 식물이었다. 잎끝이 살짝 말라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따라 주었다. 물줄기가 흙 위로 스며들며 조용히 소리를 냈다. 그 사소한 소리가 하루의 마지막을 마감하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전화기가 잠시 울렸다. 거래처에서 다음 일정 확인이었다. 내일 오전에 뵙죠. 자료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짧은 통화였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숨을 한번 고르자 정적이 다시 찾아왔다. 하루의 무게가 천천히 어깨를 덮었다. 피곤함이 아니라 일의 감각이었다. 나는 창문을 다시 닫았다. 바람이 끊기자 안쪽의 공기가 고요해졌다. 커피잔을 정리하고 책상을 깨끗이 닦았다. 다른 천이 손에 닿는 감촉이 좋았다. 부드럽고 단단했다. 그 촉감이 오늘 하루의 증거 같았다. 불을 끄고 사무실 문을 나섰다. 복도에는 다른 층에서 새어나온 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발소리가 귓가에서 작게 울렸다. 엘리베이터를 타자 금속 냄새가 났다. 문이 닫히기 전 사무실 쪽을 잠시 돌아봤다. 책상 위의 화분이 희미한 불빛 속에서도 살아있었다. 그걸 보고 마음이 조금 놓였다. 내가 없는 동안에도 무언가가 계속 자란다는 건 좋은 일이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며 진동이 전해졌다. 그 리듬이 묘하게 편안했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공기가 달랐다. 바깥은 이미 밤이었다. 유리문을 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거리에선 간판 불빛이 깜빡였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흩어졌다. 나는 코트를 여몄다. 아스팔트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퍼졌다. 그 빛 속에 내 그림자가 섞였다. 예전에는 그 그림자가 두려웠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그건 내 삶의 모양이니까. 불완전하지만 진짜였다. 가까운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샀다. 뚜껑을 열자 김이 피어올랐다. 그 냄새가 하루의 끝을 알려줬다. 작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거리의 소음이 멀리서 들렸다. 버스가 지나가고 신호등이 바뀌고 누군가 웃는 소리가 섞였다. 나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들었다.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별이 몇 개 떠 있었다. 손에 든 커피가 조금 식어갔다. 그 온도를 느끼며 생각했다. 이제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 그리고 나는 그 시작이 두렵지 않았다. 새벽 공기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창문 밖 하늘은 아직 푸르지도 밝지도 않았다. 어둠과 빛이 섞인 그 틈새의 시간, 도시의 소리가 아주 천천히 깨어났다. 나는 커튼을 반쯤 걷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커피 향이 남아있는 공기와 섞였다. 전날 밤 남겨둔 머그잔에는 미지근한 물이 조금 남아있었다. 그 물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식은 물에도 하루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탁자 위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어제 늦게까지 정리했던 계약서 초안이었다. 펜이 그 옆에 그대로 굴러 있었다. 종이 위엔 검은 잉크 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손끝으로 잉크의 감촉을 느꼈다. 매끄럽고 차가운 표면이 손가락에 닿았다. 그 감촉이 어쩐지 안심이 됐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손끝으로 닿는 순간에 비로소 실감이 났다.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아 펜을 들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새벽빛이 책상 위로 부드럽게 번졌다. 종이의 가장자리가 그 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다. 대표님, 아침 일찍부터 일하시네요. 문을 두드리며 들어온 이는 회계 담당이었다. 젊고 꼼꼼한 성격의 직원이다. 잠이 빨리 깨서요. 이런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녀는 웃으며 내 앞에 따뜻한 차를 내려놓았다. 오늘 일정표 여기 있습니다. 오전에는 계약 미팅, 오후에는 인터뷰 일정이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어요. 차는 같이 마셔요. 그녀가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로 차향이 부드럽게 퍼졌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무실 창밖에서 햇빛이 조금씩 번져 들어왔다. 나는 손에 쥔 찻잔을 바라봤다. 유리잔 속에 맑은 빛이 머물렀다. 그 빛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10년 전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때의 나는 늘 남의 눈치를 보고 내 이름이 불릴 때마다 움찔하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내 이름으로 회사를 움직이고 내 손으로 결정을 내린다. 누군가에게 복수했다는 말보다 내 자리를 되찾았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그게 오늘을 사는 이유였다. 책상 위에 있던 작은 달력을 넘겼다. 새 달의 첫째 날이었다. 빈칸이 많은 달력의 페이지가 나를 반겼다. 새로운 일을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따뜻한 공기가 들어왔다. 누군가 커피를 내리고 누군가 서류를 옮겼다. 그 소리들이 이어져 하루의 리듬을 만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한 바퀴 둘러봤다. 책상마다 빛이 고르게 퍼져 있었다. 한때는 내게 너무 멀어 보였던 세상, 이제는 그 안에 내가 서 있었다. 정 변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기사 나갔습니다. 그가 내민 신문엔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다. 10년 만에 재기의 아이콘이 되다. 그 문장 위로 내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 나는 웃고 있었다. 가식 없는 담담한 미소였다. 신문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었다. 바깥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햇빛은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유리창을 통해 천천히 손바닥으로 스며들었다. 햇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 그림자가 벽을 따라 올라가 커튼 끝에 닿았다. 그 순간 예전에 내가 잠시 스쳤다.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깨물던 그 여인. 하지만 이젠 그녀의 자리에 다른 내가 서 있었다. 한층 단단하고 한층 고요한 사람. 그 변화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책상 위에 있던 봉투를 하나 열었다. 오래된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남편의 사업자 등록증, 윤 여사의 낡은 유언장 복사본. 그 모든 종이들이 이제는 의미 없는 기록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한 장씩 접어 서랍 안 깊숙이 넣었다. 무언가를 끝낸다는 건 지우는 게 아니라 닫아두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다. 닫아두면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다. 그건 잊음이 아니라 보존이었다. 나는 서랍을 조용히 닫았다. 그 소리가 유난히 부드럽게 들렸다. 점심시간 무렵 직원들이 도시락을 꺼냈다. 따뜻한 밥 냄새와 된장국 향이 섞였다. 나는 종이컵에 물을 채워 창가에 섰다. 멀리서 학교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안정시켰다. 누군가의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었다. 이 세상은 끝나지 않는다. 사람은 버티고 버틴 자리는 또 누군가의 시작이 된다. 나는 천천히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 감각이 또렷하게 살아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천장을 따라 번졌다. 사무실 안의 그림자가 짧아졌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시 확인했다. 펜을 쥔 손이 단단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문득 창문 밖으로 고개를 돌리자 새 한 마리가 천천히 날았다. 날갯짓이 느릿하고 힘찼다. 그걸 바라보며 미묘한 미소가 흘렀다. 이제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